네, 그러면 이어서 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잠깐 초입에 말씀드린 대로 기역자와 니은자를 쓸 때 이 코너철입니다. 대개 우리 글씨를 보면은 어떤 서체든지 이 꺾어지는 부분이 나오죠. 이 꺾어지는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습득이 되시거든 다른 사람들 글씨 쓸 때 그 부분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알맞게 쓰고 있는지 틀리게 쓰고 있는지. 이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붓은 원추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에 대고 써도 이 글씨는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걸 보시고 우선 항상 이 엄지손가락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나머지 손가락들이 제 역할을 하게끔 잡혀 있는지 보시고요. 손바닥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동서남북으로 점을 하나씩 찍어 놨습니다. 4개의 점이 보이시나요? 자, 여기다가 지금 제가 선을 그을 겁니다. 그러면은 선을 걷을 때 이 코너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선을 긋습니다. 이 선 긋는 연습은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역입을 합니다. 똑같이 살짝 터치해서 역입해서 요 굵기로 갑니다. 이렇게 붓을 세우면서 가셔도 돼요. 여기까지 왔죠. 왔으면 붓을 딱 고추 세워서 뛰지 말고 붓이 뜨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서 자, 이 전까지 가서 붓을 훑지 말고 붓을 세웁니다. 붓을 이렇게 훑어내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여기다가 접합 여기 살짝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붓을 세우면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세요. 그 다음에 붓을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훑지 말고 붓을 똑바로 송곳처럼 세우면은 자, 마름모가 하나 나왔는데 붓의 모습은 똑바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연습하실 때는 하얀 종이를 깔아놓고 아까처럼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더 합니다. 마름모 하나 그리고 붓을 먹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름모 2개 그리셔도 되고요. 자, 또 한 번 그립니다. 살짝 여기 그 다음에 눌러서 같은 굵기로 여기 왔죠. 여기서 멈추고 붓을 세우다가 자, 여기가 와서 붓을 세웁니다. 이렇게 자, 세우는 거 보이시죠? 아까 배웠죠? 자, 붓을 세웁니다. 세워서 이렇게 붓면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흔히 면 바꾼다 이렇게 말은 한데요. 이렇게 절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절필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 붓에 먹 찍지 마시고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역입해서 같은 굵기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와서 붓을 오던 방향으로 탄력으로 반동으로 세우면서 여기서 이렇게 면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가서 또 갑니다. 다 가서 훑지 마시고 붓을 세워서 띱니다. 이렇게 되니까 붓이 지금 이렇게 산봉이 됐죠. 산봉이 됐으니까 이때는 붓을 똑바르게 이제 봉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절필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앞서서 배운 대로 이 절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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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모양만 그럴싸하게 나와서는 안 되고, 선도 좋아야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부분에서 절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1번,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모자라실 것 같아서 제가 알기 쉽게 이 손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손가락이 지금 붓입니다. 붓인데 이 손가락에 이 바닥이 있고 손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고, 자, 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손톱으로 여기 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붓을 똑바로 세웠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획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획을 쓰기 시작하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가운데 선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다가 종이다가 한 선, 두 선, 세 선을 접어놨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미리 접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같은 간격입니다. 요게. 그 가운데 선까지 왔죠. 이때 주의하실 것은 대다수가 요렇게 잘 와가지고 여기서 도로 손바닥이 닿아서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안 그려지는 건 아니나 이건 필법이 안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은 붓을 딱 일단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붓은 뜨면 안 되고, 정확한 것은 붓의 이 측면을 가면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가서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각도가 90도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저 붓의 미연도 90도 정도가 밖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 한 면만 갖고 쓰는 거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 한 면만 갖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로 가는 방향이고 이것은 여기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90도 틀어져 나가니까 붓의 면도, 이 붓이라는 것은 애당초 동그랗게 원추로 됐던 면이 없죠. 면이 없지만 지면에 대고 선을 긋기 시작하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 면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다음 이쪽으로 갔다가 90도 틀어 나갈 적에는 옆에 모서리를 죽이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치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마른 모를 많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쭉 화선지를 깔아 놓으시고 이 이치가 터득이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거를 꼭 터득하십시오. 안 되거든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절자입니다. 절법입니다. 꺾을 절자, 절법 꼭 기억해 두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부터 알아야 우리가 해설을 쓰든 예설을 쓰든 뭘 쓰든 이 방법을 알아야 글씨에 가서 틀리지 않고 운필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이치를 꼭 터득해 나가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서예를 하는 분들이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틀리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붓을 안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절법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응용입니다. 자, 요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별을 하나 그릴 겁니다. 별을 하나 그리는데 이 별이 손을 안 떼고 한 번에 그리는 겁니다.
자, 먼저 손가락 점검하시고 손바닥 비었나 보시고 붓을 정확히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별을 그립니다. 잘 보세요. 이 별은 선도 중요하지만은 별의 꼭지가 중요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 살짝 하시고 요 정도 두께로 자, 여기까지 갑니다. 잡아 당기면서 붓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붓을 접습니다. 이렇게 면을 바꿨죠. 제 1면, 2면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붓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요 면이 닿도록 붓끝이 뺑 돌지 않게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 여기 그냥 통과하지 마시고 갑니다. 자, 여기 다 가서 꼭지에 가서 붓을 또 세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면에 닿도록 붓을 세워서 꺾습니다. 이게 절필입니다. 자, 여기 왔습니다. 자, 여기 교차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자, 왔습니다. 붓을 세워서 여기 날카로운 면을 죽이면서 눌러줍니다. 붓을 달래면서 갑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또 한번 세워서 자, 다 가서 붓을 세워서 띄면은 모양은 좀 뭐 틀리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긴 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설명 들어갑니다. 요렇게 되는 부분이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면은 이것이 이제 종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죠. 이렇게 해서 이 교차에서 한 번씩 섰다 가면은 이 꼭지에서 전부 붓이 면을 바꿔서 나갔다는 얘기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론상으로 보면은 이 별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절대 같은 면을 쓰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대로 하셨을 경우.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 이치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이치입니다. 요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자, 붓이 지금 요렇게 단면입니다. 이 붓의 단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놨다고 하죠. 우리가 보통 건곤 이감으로 말을 합니다면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북방향, 요게 남방향, 요게 동방향, 이게 이제 서방향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사이사이는 이제 또 뭐 남북, 동남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붓이 지금 딱 요 상태에서 서서 북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면이 열로 닿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글씨가 진행을 하다가 동쪽으로 붓이 움직여야 될 때는 여기가 닿아야 되고요. 요게 남쪽으로 움직일 때는 붓을 세워서 여기를 닿게 만들고 서쪽으로 갈 때는 다시 붓을 세워서 이쪽으로 가고 동남, 북서, 그 다음에 서남, 북동 뭐 이런 식으로 붓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붓은 전면을 다 가지고 글씨를 썼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붓의 면을 다 바꿔 쓰는 거, 한 면만 가지고 쓰지 않고 붓의 면을 고루고루 바꿔 쓰는 거, 그게 운필의 묘거든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이 운필을 안 맞게 쓰면은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운필을 맞게 쓰면은 매우 재밌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말일랑 항상 마음속에 담아 놓으시고 항상 요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글씨를 쓰시면 돼요. 만호 제착이라고 그럽니다. 만호 제착 이렇게 말합니다. 만호 제착.
만호 제착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말하자면은 만호라는 것은 이 터럭 전 터럭 모든 터럭이란 얘기겠죠. 이 푸터럭 전부 모든 터럭이 가지런하게 착 지면에 닿는다, 부착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요 지금 금방 설명을 드렸던 요 모양의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를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은 좀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치를 설명해서 만호제착으로 쓰시면 됩니다. 만호제착이라는 말을 늘 마음속에 담아 놓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응용을 한번 더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사각을 계속해서 그어보겠습니다. 사각을 긋는데 손을 떼지 말고 계속 끕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역입을 해서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단숨에 왔죠. 붓을 세워요. 면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붓을 세웠습니다. 면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붓을 꿈틀꿈틀 거리며 섰다가도 됩니다. 붓을 세웠죠. 그 다음에 또 90도 면을 바꿨어요.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갔죠. 세웠죠. 또 면을 바꿔갑니다. 이렇게 이런 훈련을, 자, 붓을 세우면서 이 터럭에서 먹이 많이 빠지면은 빨리 갈 수가 없죠. 그럼 비백이 나오죠. 자, 세우면서, 자, 조심스럽게 붓을 세우면서 면을 바꿨죠. 또 한 번 또 세우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붓을 세워서 이런 훈련을 합니다. 자, 눈으로 여러분이 쓰시는 이 붓이 완전히 이 붓 먹을 칠해주는 붓면이 바뀌나 안 바뀌나를 확인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자, 세워서 다시 또 면을 바꿔줍니다. 이 붓터럭이 양모기 때문에 살살 달래면서 쓰세요. 이렇게 달래면서 쓰시면은 마구 휘둘러 대면은 얘도 꼬여가지고 말을 안 듣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각을랑 붓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붓은 어느 정도 이렇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 보시고요. 바로 여기 이런 모든 곳에서 지금 붓을 세우는 훈련을 해서 면 바꾸는 훈련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90도라 그러면은 여기로 가서 요것도 90도가 바뀌고, 여기 와서 붓을 세워서 다시 90도 바뀌고, 여기 와서 붓을 세워서 다시 90도 바뀌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 이치를 이제 알아들으셨죠? 자, 요렇게 연습을, 이것만 아시면은 혼자 연습도 가능해요. 혼자 연습하셔서 이걸 터득하시고요. 또 어디 서실을 나가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지금 글씨를 쓰시는데 이 이치를 혹시 이 간단한 이치를 잘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면은 한번 자가 점검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을 한번 더 그려 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붓을 세우면서 갔죠. 다 세웠죠. 그러면 이렇게 60도면은 60도 정도 바뀌는 거예요.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꺾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가서 붓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치적으로 봐서는 이 60도만큼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 60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멈추고, 자, 멈출 때 잘 멈춰 보세요. 자, 세워서 요면을 바꿔주고, 이렇게 오고, 여기서 오고,
자, 붓을 세워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여기다 멈춰주고, 여기서 멈춰주고, 훑지 말고 다 가서 붓을 똑바로 세워주면은 이런 꼴도 나올 수가 있다. 각양각색의 그 선 그리는 연습과 붓 꺾는 연습을 한번 절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절필에 대한 절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쳐 드리고요. 다음은 전절법입니다. 절법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절법이죠. 이 전절법, 전절, 이 구를 전자죠. 꺾을 절자, 전절입니다. 앞에서 배운 거는 절법, 즉 직선을 꺾는 방법이고, 이것은 곡선을 그리는 방법, 곡선을 쓰는 방법, 그런 거죠. 둥글게 하는 방법, 앞에 구를 전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절인데 서예를 하면서 전절이 뭔지 모르고 글씨를 쓴다? 그거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전절은 각체에 고루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해서에서 보면은 새을자 같은 앞에 새가슴 아랫부분, 그 다음에 뭐 행초는 말할 것 없고요. 그 둥글둥글한 게 많이 나오죠. 그때 전절을 모르면은 붓 쓰는 법이 전혀 엉망이 돼 버려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전서를 쓸 때 기역자와 니은자, 전서는 각인하게 쓰질 않잖아요. 동글게 해주죠. 알루미늄 파이프를 구불려 놓은 것 마냥 동글게 해줘야 됩니다. 거기가 꺾어지지 않고, 간혹 뭐 꺾어지는 획도 좀 있습니다만은 주로 전선은 원필로 쓰기 때문에 둥글게 써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몰라 가지고는 붓 쓰는 법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을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원을 그리는데, 자, 이렇게 여기도 4개 점을 찍었죠.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한 번에 와서 여기서 붓을 뜰지 말고 붓을 180도 이렇게 하면 반원이 나오잖아요. 반원이 나왔죠. 자, 이 반원이 나오니까 다음 나머지도 여기다가 또 이어 붙여서, 자, 보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왔죠. 여기서 이렇게 틀어 가지고 훑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거의 그 축구공 많은 거 하나 나오죠. 이렇게 한번 원을 그려 보세요. 자, 이따가 또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 더 넣습니다. 여기 해서 이렇게 와서 붓을 뜨지 말고 붓을 축을 삼아서 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절입니다. 자, 여기 와서 여기서 붓을 똑바로 셉니다. 아직 붓 똑바르죠? 지금 이렇게 똑바릅니다. 다시 여기다가 붙여서, 자,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여기서 붓을 이렇게 면을 바꿔서 여기 와서 훑지 말고 붓을 세웁니다. 항상 붓을 세우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붓을 쭉쭉 훑어버리고, 이거 쉽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쉽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제대로 공부를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 이치를 아시고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약간 타키 비슷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이게 1번, 2번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1번, 이게 2번이 되겠죠.
그거는 똑같습니다. 직선이나 요 지점이 양쪽으로 요 지점이 바로 전절을 하는 곳이죠. 전절. 여기도 마찬가지고 양쪽 다 전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원래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글씨 쓸 때 이렇게 동그랗게 큰 게 나오는 건 별로 없죠. 자, 이렇게 이게 붓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운동이 돼야 됩니다. 이게 좀 넓적하게 손바닥으로 할게요.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서 올 때 운동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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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로 갈 때에는 다시 또 이런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해서 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와서 이거 훈련이니까 여기서 요 지점에 와서 붓을 축으로 삼아서 요렇게 굴려 가지고 이 손톱이 닿도록 와서 여기 와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극히 초보자 같은 경우는 여기 와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붓을 이렇게 그 필관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윤필이라고 그럽니다. 박필윤자 윤필을 쓰는데 윤필은 안 됩니다. 이 윤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윤필은 절대로 안 되고요. 손가락으로 붓을 돌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요. 전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필하는 요령을 여기서 또 완전히 터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만 그럴듯하게 그려놓고 요 지점에서 전절이 안 돼 버리면은 그거는 또 소용없는 일이죠. 자, 여기다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여기다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돼서요. 여기까지 와서요. 붓 끝은 축을 삼아서 손목에 스냅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요. 이게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좀 덜 되는 경향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게 축을 삼아서 자, 잘 보이시죠? 면 바뀌죠? 180도 바뀝니다. 자, 가서 여기 와서 붓을 띄면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요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하나, 다음에 또 알려드릴 게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저 원만 정확히 잘 그리시면 돼요. 그 필법에 맞도록. 자, 그 다음에는 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붓끝을 푸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 이게 쟁반반, 즉 구불반자입니다. 구불반. 반자죠. 그러면은 반을 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원을 그리는데 손을 떼지 않고 계속 원을 그려나가니까 나선이 나오겠죠. 나선 치는 방법입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나사선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해서 여기 왔죠. 붓 세웠죠? 세웠습니다. 자, 면이 바뀌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붓이 이렇게 꼬여. 여기서 붓을 세워서 면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꼬인 붓을 이렇게 꼬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지금 비틀렸죠? 요거를 여기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펴나가는 거예요. 계속 꼬이면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꼬이죠. 이렇게 꼬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꼬인 붓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훈련입니다. 요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이치 토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꼬였죠? 요렇게 하면 풀립니다. 요렇게 풀리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여기 풀리는 자리는 이렇게 조금씩 표시가 나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나죠. 풀린 자리. 그렇게 하듯이, 자, 요것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렇게 가다가, 잘 보이시나요? 자, 이 손가락으로 합니다. 요렇게 가다가 세웠죠?
이렇게 하다 꼬이면은 이 손톱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꼬이면은 세워서 이쪽 모서리로 돌려주고, 이렇게 꼬이면 다시 손바닥에 오고, 다시 또 모서리, 다시 또 손톱,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붓끝을 풀어주는 훈련입니다. 이거는 글씨는 아니고 글씨를 잘 쓰시기 위해서 운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완전 기초 과정. 요거를 공부를 잘 하시면은 곧 이것이 서예의 정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합니다. 예, 서예가 참 어렵죠. 예, 이게 부들부들한 양모를 가지고 글씨를 쓰려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굉장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서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반을 했죠. 여기 반.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더 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거는 우라고 그럽니다. 우. 예, 굽을 우자입니다. 요거는 뭐 글자 그대로 우인데요.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서 나와서 돌리는 것만 반시계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골렸을 때 비틀리면은 세워서 이렇게 실타래 풀리듯이, 자, 비틀렸죠? 세워서 풀어주고, 이렇게 와서 비틀렸죠? 세워서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세워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그 연습, 이 연습을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 순자리는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 표시가 나도 괜찮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같은 굵기가 나오도록, 너무 가늘었다 굵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정신을 집중해서 한번 해 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절법과 전절법 두 가지의 강의를 모두 마쳐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자 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지금 오늘 해드린 거, 이 강의를 집에서 몇 번씩 연습하셔서 터득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